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4년도 6월 달이죠. 자, 그때 지금 이제 가격이 얼마냐면 25불이었습니다. 요때 가격 자체가 25불 때. 자, 그때 25불 때 팔란티어에 지금 알렉스 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주주서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주서한을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8월 4일 날에 나타났던 주주서한인데, 자, 이 사람이 그때 말하면서 2024년도 6월 6일 날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가치는 칩과 이게 GPU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온톨로지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될 것이다. 알렉산더 칼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뛴 것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겁니다. 자, 25불에서 지금 현재 600배를 뛰었다, 6배를 뛰었다는 거죠. 600%니까. 자, 그라고부터 6배를 뛰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 있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 지금 알렉산더 칼프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크고 더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일 뿐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주가 역시도 지금 현재 장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더 갈 수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의 주가의 원인 자체는 아무래도 하락의 원인이 안드로이드의 정장 통신 시스템인 팔란티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육군 매매에서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근본적인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있었고 매우 높은 위험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과 센서 차량이란지 지휘관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연결하는 NGC2의 플랫폼에 대한 육군 최고의 기술 책임자의 9월 메모에는 초기 제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에 써있던 내용은 우리는 누가 무엇을 보는지 통제할 수가 없고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가 없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군의 최고 정보 책임자인 레오 가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NGC2의 실험 단계 보안 검토 절차에 있어서는 설계된 대로 작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단급 행사와의 현장 통합 이전의 발견 사항이 즉시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현장 통합은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일단 팔란티어 대변인이 싱킹알페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밝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벨 5라든지 6의 지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자체는 육군의 NGC2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보안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팔란티어 플랫폼에서는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팔란티어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전쟁부라든지 안드로이드에서는 논평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된 보고서에 따르면 적이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접근 권한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군은 NGC2의 프로토타입 버전을 갖다가 매우 높은 위험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이버의 보안 취약성을 선별하고 있고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의 일부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프로세싱 되는 일부기 때문에 고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 팔란티어 대변인이 일단은 그런 것들의 취약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사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보병 훈련에 있어서 시스템을 사용해 봤는데 안드로이드 훈련이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팔란티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팔란티어 안에는 다른 것보다 일단 가벌먼트 있죠. 즉 말해서 정부 쪽엔 디펜스, 즉 말해서 방위라든지 국방 쪽에 많이 일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일단 커머셜 쪽에서 하스피럴 있죠.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팔란티어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AI고 접목이 되는지, 자,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일단 케이스로 의사 2명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정말로 AI 쪽에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더욱더 많은 일단 이익과 창출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런 이유들, 자,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9월 29일입니다. 한 엄마가 20살 된 아들의 수십 차례 진료에서 나온 모든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영상의 검사 결과가 담긴 10cm의 바인드를 들고 응급실로 들어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는데 기록이 하나도 일치하지가 않았다. 자, 그 사람이 말했죠. 그녀가 말해가지고 아들은 끊임없이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고 있고 류마티스라는 모호한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이 정확치가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환자 엄마가. 그래서 6개월 동안 15명의 전문의를 만나봤는데 모든 전문의의 데이터에 바인드의 단계는 있었지만은 데이터 자체가 곳곳에 다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데이터가 일단 산만하게 정리가 안 됐고 여기저기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문의들 간의 연결이라든지 영속성의 유지, 그리고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옹호하는 일들,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이 바인드를 통해서 그것이 림프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암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인드 데이터가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고 되어 있지 않아서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진료 기록을 동기화하고 의사가 훈련한 AI 에이전트와 함께 휴대폰에 저장한 AI 앱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환자는 진료 기록을 기록할 수 있고 환자는 AI 대화 내용에서 기록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도구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은 AI가 인간보다 특정한 작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의사가 진단을 완전히 놓친 복잡한 환자를 갖다가 진료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보니까 그때 정확한 대화를 AI에 입력을 했더니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과의 경쟁을 멈추고 AI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현재 모습 속에서 환자의 얼굴의 표정을 보거나 배를 누르거나 방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AI는 기록에서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데이터 관리라든지 닥터들 관리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널스들 관리, 그 다음에 시간과의 관리들, 그 다음 데이터의 관리들, 이런 것들 통해서 총체적으로 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지금 팔란티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만이 회사 자체가 돌아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로 인해서 병원 측이라든지 환자 측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뭐 영국에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변화받고 있는 것들이 현재 모습에 팔란티에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만큼 지금 템파에서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되고 있다. 결론은 지금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팔란티의 AI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되면서 가야만이 더 효율적이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을 다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업에 지금 이제 이익과 매출에서 상업 쪽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데이터 42 있죠. 이건 온톨로지와 AF를 활용해서 7억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 그 다음에 약 100만 명의 환자를 포함하는 3천 건의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안전하고 잘 관리된 환경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P 컨퍼런스 8에서 데이터 42의 챔피언인 벌기 쉐브럭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노바티스라든지 챗 RW를 선보이고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온톨로지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접근성을 민주화하고 신속한 의료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팔란티의 온톨로지를 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사람은 은퇴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퍼블릭이겠죠. 정말 공화당원인데 요 사람이 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야기를, 자, 모든 나라들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용할 건데 팔란티어를 사용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에 있는 8,000개 하스피럴 있죠. 병원들 자체도 팔란티어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DOD 있죠. 디팔먼트 디펜스 국방부를 말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국방부 너희들이 좋은 그런 트랩을 가지고 있다면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은 것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를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쓰고 있죠. 또 페라리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넘버 원이 된 후에 페라리를 떠나서 지금 팔란티어를 떠나서 자, 그들이 IBM으로 갔는데, 자, IBM으로 간 후에는 지금 모습에서 15위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등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페라리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계, 그 다음 하스피럴, 그 다음 국방부,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이렇게 옛날에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쓸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중요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팔란티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커머셜 분야라든지 가버먼트 분야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남았다는 거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현대조선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 일어나고 있죠. 팔란티어하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은 그런
그런 지금 이제 매출의 증대, 이익의 증대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렉스 칼프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에피루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세계 최고 인재들과 협력하면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AIP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피루스는 우리의 헌신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루스는 다른 것보다 방위산업의 회사입니다. 즉 말해서 국방부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걸 통해서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방위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랩스피드를 통해서 레오니다스 있죠. 이런 그 고출력의 전자레인지 생산의 규모를 확장하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공동 제조 역량을 가속화하고 있다. 즉 말해서 레오니다스 이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드론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자, 그 드론들을 갖다가 좀 전자파로 무력화하는 데 쓰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의 지금 이제 생산 규모 갖다 고출력의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이쪽에 드론이 날아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의 생산을 통해서 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회사가 에피루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 협력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산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팔란티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또 방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소프트웨어 쪽에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9월 달에 들어서 선수들이 매기고 있는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윌리엄 브렐 같은 경우는 홀드하고 있고 막 가격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165불로 홀드하자.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다음 또 미츠호 같은 경우는 165불로서 홀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215불로서 좀 높이면서 바이 등급 주고 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만 일단 좀 좋게 보고 있고, 현재 모습에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만 홀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있죠. 자, 매출은 계속해서 빨간 거는 늘어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그것이 45%, 여기는 34, 그 다음 34,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이제 33까지 되고 있죠. 즉 보시게 되면 2029년도까지도 거의 일단 지금 이제 35%든지 30%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도. 자, 그만큼 일단 성장이 많다는 것은 요 주식은 아무래도 성장주가 되겠죠. 자, 그만큼 보통 보면 지금 이제 애플 같이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10% 미만으로. 자, 그 다음에 보통 한 20%만 넘어가도 상당히 좋은 성장률이 있는데, 자, 팔란티어는 매출의 성장이 30%가 5년 동안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하죠. 매년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주식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EPS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있죠. 이때도 56% 성장이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31%, 그 다음도 38%, 그 다음도 37%, 그 다음도 36%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EPS 역시도 지금 30% 이상의 성장률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하죠. 매출의 성장, 그 다음 EPS 성장률 자체가 3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주가는 EPS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의 성장이 된다면은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만큼의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갖다가 뭐 200배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5년 동안의 평균 자체를 본다면 한 11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233배수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약간 일단 출렁은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출렁거려서 좀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까 하면 2027년도 있죠. 이때가 1.17입니다. 자, 그때 일단 150배 정도를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주가가 나오는지 자,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7이죠. 자, 거기다가 곱하기 150배니까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주가 한 175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150배를 주고도 2027년도에 지금 현재 EPS를 땡겨 써가지고 했더니 지금의 주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고평가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자, 이 정도로 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성장이 그만큼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7년도가 6년도가 되면 또 2028년도 거를 땡겨와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땐 주가가 또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때를 본다면 2028년도 걸 한번 예상해 봐서 그때가 1.61이죠. 그때 1.61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150배 정도를 준다 했을 때는 이렇게 240불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 즉 성장이 많이 따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에 일단 가장 중요한 성장이죠. 그 성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레버뉴 기준에서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6%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섹터 평균은 7.57이죠. 그러면 377%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많이 고평가돼 있다. 즉 말해서 3배나 4배 정도가 다른 데보다 성장률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치만큼의 나와줘야만이 주가 자체가 안 끊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30% 뭐 35%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20% 됐다든지 25%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이 꺾이는 순간 주가는 팍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체킹하실 때는 이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고 특별히 가벌먼트 그다음 커머셜 이런 쪽에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가 자, 팔란티어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가야 될 그런 지금 이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